둘째 마당 1장 진행하고 있고요. 화면 레이아웃을 좀 바꿔보고 있습니다. 최상위 레이아웃을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한번 바꿔볼 겁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컨버트 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걸 클릭해보면 최상위 레이아웃을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리니어 레이아웃, 코디네이터 레이아웃, 렐러티브 레이아웃, 프레임 레이아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리니어 레이아웃, 렐러티브 레이아웃, 프레임 레이아웃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씩 또 써볼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해서 맛보기만 좀 해보는 거예요. 화면 바꿀 때 이렇게도 바꿀 수 있구나 정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 선택하고요. 어플라이 눌러봅니다. 이 리니어 레이아웃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이아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창고에서 박스를 쌓아놓을 때 있잖아요. 그럼 박스를 하나 둘 쌓으면 위쪽으로 쌓여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박스를 다시 옆에다가 차곡차곡 놓으면 옆으로 쌓아지겠죠. 그것처럼 박스를 쌓을 때와 비슷하다고 해서 박스 레이아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은 한쪽 방향으로만 기본적으로 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니어 레이아웃 왼쪽에서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의 속성을 보면 오른쪽의 속성을 보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오리엔테이션 속성이 방향 속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방향 속성은 허리젠틀하고 버티컬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버티컬을 선택을 하면 아래쪽으로 박스를 쌓겠다는 거예요. 아래쪽. 그 다음에 허리젠틀은 오른쪽으로 박스를 쌓겠다는 겁니다. 오른쪽. 그래서 아래쪽으로 박스를 쌓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버튼을 한번 갖다 놓으면, 자,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화면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얘는 어느 위치에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위쪽으로 쌓여요, 그냥. 왜냐하면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애가 위에부터 차례차례로 쌓아주거든요. 그걸 강제하는 거죠. 그래서 버튼을 하나 또 갖다 놓으면 그 버튼 다음번에 쌓입니다. 또 갖다 놓으면 또 그 다음번에 쌓이죠. 자, 요게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버튼을 보면 갑자기 길쭉해졌죠. 우리가 버튼 요만하게 보였었는데 갑자기 길쭉해졌어요. 그 이유는 자, 여기 가서 보면 자, 레이아웃 위드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위드스라고 하는 게 매치 페어런트로 되어 있습니다. 매치 페어런트는 자, 이 레이아웃 위드스는 일단 요 위젯이나 레이아웃, 즉 화면 UI 구성 요소가 있으면 그거의 가로 크기를 나타냅니다. 근데 매치 페어런트는 부모를 꽉 채우라는 의미예요. 이 버튼 3가 들어있는 부모 레이아웃이 리니어 레이아웃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이 화면 전체를 지금 차지하고 있죠. 최상위 레이아웃이니까 그걸 꽉 채워라 라고 하니까 이런 모양이 된 겁니다. 요거를 선택해서 랩 컨텐트로 바꾸면 요거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크기만큼 채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물은 글자나 이미지 뷰 같으면 이미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글자 크기만큼 채우니까 요만한 사이즈가 된 거죠. 레이아웃 하이트는 세로 크기를 나타냅니다. 세로 크기는 랩 컨텐트, 글자만큼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매치 페런트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매치 페런트라고 하는 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밑에 있는 거는 첫 번째 게 꽉 채워버리니까 더 이상 공간이 없는 거예요. 밑으로 채워지는 것들이. 그래서 꽉 눌려 있는 거죠. 화면에 추가는 됐는데 보일 영역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 때 뭔가 이렇게 화면 레이아웃을 만들 때 우리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 화면이 잘 안 보여 이런 경우가 이렇게 해서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자, 레이아웃 하이트를 똑같이 랩 컨텐트 만들고요. 얘도 매치 페런트를 랩 컨텐트, 그죠? 레이아웃 위드스 가로 크기, 얘도 랩 컨텐트 바꿔보면 이게 매치 페런트하고 랩 컨텐트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가로 크기, 세로 크기가 있는데 이 가로 크기, 세로 크기는 화면에 추가되는 위젯이나 또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 속성이에요. 이게 없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는 필수 속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오리엔테이션도 필수 속성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그러니까 세로 방향으로 지금 추가가 되게 돼 있는데 세로 방향 말고 자, 가로 방향으로도 추가할 수가 있다 그랬죠. 자, 오리엔테이션 속성을 한번 찾아서 오리엔테이션 속성 어디 갔죠? 자, 지금 버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니까 안 보이죠? 버튼의 속성이 보인 거고요. 리니어 레이아웃, 최상위 레이아웃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속성을 보면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이 보이죠. 요거를 허리젠틀로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지금 채워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른쪽으로 채워주니까 이 공간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죽은 공간이에요. 이 죽은 공간인데 이 버튼이 하나 추가됐으니까 이쪽으로만 계속 추가가 되는 거죠. 이거 죽은 공간인데 이 죽은 공간은 아예 죽은 건 아니고요. 이 버튼이 이 공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버티컬로 해놓으면 이 공간은 이 버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대신 다른 버튼이나 다른 게 추가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를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 동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인 화면 같은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버튼 선택해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버튼 5 요 컴포넌트 트리에 선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딜리트 키 누르면 삭제가 되겠죠. 자, 이거를 로그인 화면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텍스트 뷰 글자가 보이는 거 있고, 입력 상자 에디트 텍스트 있고요. 또 텍스트 뷰 글자 있고, 입력 상자 있고,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잘 보면 리니어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 텐데요. 자, 왼쪽에 글자 있고 오른쪽에 입력 상자 있으려면 허리젠틀로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있는 거 아래에 다시 글자, 그 다음에 입력 상자가 있으려면 다시 또 허리젠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리니어 레이아웃은 세로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리니어 레이아웃을 중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 이 상태에서 리니어 레이아웃에 가서 보면 리니어 레이아웃 허리젠틀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아예 오리엔테이션 그 방향 속성을 미리 맞춰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전체 자, 최상위 레이아웃은 버티컬 방향 요렇게 돼 있는 거고요. 거기에 리니어 레이아웃 허리젠틀을 갖다 놓습니다. 요 화면에 갖다 놔도 되고요. 컴포넌트 트리에 요거 안쪽으로 갖다 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눈에는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자, 여기 위에 가보면 레이아웃 하이트가 매치 페런트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화면을 꽉 채우고 있다는 거죠. 위드스는 매치 페런트 가로를 꽉 채우고 있죠. 그러면 레이아웃 하이트를 매치 페런트로 바꿔보면 요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찌부러져 있는 모양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럼 이 안에 이제 추가를 해볼게요. 자, 컴먼에 가서 텍스트 뷰, 글자 보여주는 텍스트 뷰를 요 두 개 중에서 안쪽 거에다 갖다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글자가 추가가 됐죠. 그죠? 그러면 이 글자에 추가된 거를 자, 가서 보면 가로 방향을 꽉 채우고 있어요. 근데 보면 레이아웃 위드스가 랩 컨텐츠인데도 가로 방향을 채우고 있죠. 그거는 레이아웃 웨이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오른쪽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에 플레인 텍스트라고 하는 걸 끌어다가 이 안쪽에 리니어로 갖다 대면 얘가 허리젠틀이니까 오른쪽으로 추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왼쪽에 글자, 오른쪽에 입력 상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글자 선택한 상태에서 자, 텍스트 속성의 값을 자, id라고 바꿔볼게요. 그럼 id가 되겠죠. 입력 상자 선택하고 텍스트에 있는 값을 없애봅니다. id 이렇게 됩니다. 요 글자 크기를 바꾸고 싶으면 요거 선택하고 텍스트 사이즈 값을 바꿔보면 되고요. 자, 이거는 지금 요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허리젠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레이아웃에 가서요. 리니어 레이아웃 허리젠틀을 또 하나 끌어다 놓습니다. 요것도 최상위 레이아웃 안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잘 맞춰봅니다.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뷰 하나 요 안쪽에, 요거는 바깥쪽에 가면 안 되죠.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고요. 그다음에 입력 상자 하나를 똑같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요런 모양이 됩니다. 텍스트 뷰 선택하고 이번엔 텍스트 속성 값을 비밀번호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다음에 입력 상자의 값은 텍스트로 가서 삭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요 모양이 되고요. 그러면 리니어 레이아웃 요것도 선택을 해서 레이아웃 하이트로 가보면 매치 페런트 되어 있죠. 이것도 랩 컨텐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지를 하겠죠. 그럼 아래 공간이 이제 비어있는 공간인데요. 이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버튼 하나 갖다 놓습니다. 자, 버튼을 이 왼쪽에 갖다 놔도 되고요. 잘 맞춰서 최상위 쪽으로 갖다 놔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버튼에 자, 매치 페런트 되어 있으니까 가로 방향 꽉 채웠죠. 그 상태에서 텍스트 속성의 값을 로그인으로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터를 치면 변경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 모양, 아주 로그인 모양에 딱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런 레이아웃을 만들 때, 즉 다시 말하면 로그인 모양의 화면 배치를 만들고 싶다. 레이아웃이 배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레이아웃 배치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레이아웃이 중첩돼서 구성될 수 있다.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다시 또 리니어 레이아웃이나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제약 레이아웃이나 프레임 레이아웃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씩 차근차근 하게 될 겁니다. 셋째 마당 가면 레이아웃을 아주 많이 만들게 돼요. 많이. 그래서 그때 가서 자꾸 바꾸다 보면 아주 지겨울 정도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지겹다라고 하는 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코딩을 할 때는 지겨울 정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화면 레이아웃 바꿔본 걸 해봤는데요. 화면 레이아웃 바꾼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은 방향 속성이 필수다. 그래서 가로 방향 또는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그 방향으로만 추가되는데 그걸 중첩해서 넣을 수가 있다. 그리고 레이아웃 하이트와 레이아웃 위드스는
어떤 거든 필수 속성이다. 화면에 넣는 거는. 그래서 그거는 꼭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둘째 마당의 첫째 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에 자바를 해보셨던 분들을 위한 정리가 그 각 장마다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해보시는 분들은 이걸 안 보셔도 되고요. 자바를 해보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find view by id로 찾아서 하고, 그죠? set on click listener 뒤에 들어가는 코드가 이렇게 구성이 됐었어요. 그죠? 그래서 find view by id의 id를 이용해서 찾고, 이걸 코틀린에서도 그대로 할 수는 있는데 좀 더 줄일 수 있다. 우리가 build.gradle 안에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한 줄을 더 추가했더니 그냥 id로 바로 찾을 수 있다. 지금은 이제 이걸 권장하지는 않는데 이게 훨씬 편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것도 set on click listener 뒤에 막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요. 자동으로 입력이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입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코드 훨씬 많아지죠. 근데 우리는 세 줄만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를 잘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입력 상자나 텍스트 뷰는 이 화면 액티비티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계속 이거를 글자를 가져오거나 보여주는 과정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클래스의 속성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변수를 선언하고 find view by id를 on create라고 하는 거 안에서 찾아서 할당을 해주고 버튼 클릭했을 때 그걸 가져와서 쓰는데 이런 과정이 다 필요가 없는 거죠. 다 필요가 없고 그냥 아이디로 바로 찾아서 버튼 클릭하면 아이디로 바로 찾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된 거죠. 자, 요 이전의 자바 코드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한 3분의 1까지 추가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둘째 마당의 1장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네,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첫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 상자 있고 버튼 있고 텍스트 뷰 있는 그런 화면을 만들어 봤고 동작을 시켜 봤습니다. 이거는 익숙해져야 된다. 근데 계속 우리가 하다 보면 익숙한 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바를 기존에 이용해서 앱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 자바와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키포인트로 그 포인트만 찾아서 잘 비교를 해주시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코틀린에 적응이 될 겁니다. 우리 코틀린의 기본 문법은 앞으로 이제 차차 할 거니까요. 여기서 코드를 보면서 좀 어렵게 느낀다고 하더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변수 상자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